안녕하세요, 여러분.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이 진짜 엄청났네요. 테슬라가 또 한 번 업계를 뒤흔들 만한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이번에 파일럿 트래블 센터스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는데요. 이 파일럿 트래블 센터스가 어디냐?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트래블 센터 운영 회사입니다. 여기서 트래블 센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개념인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트럭 기사분들이 장거리 운전하다가 쉬어가는 곳이거든요. 주유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파일럿이랑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바로 전기 트럭 충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테슬라 세미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모든 대형 전기 트럭들도 다 충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상이냐면요. 보통 자기네 차만 충전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아예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첫 번째 충전소들은 올해 여름 후반부터 문을 열 예정인데요. 위치가 진짜 전략적입니다. 미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스테이트 5번, 그러니까 I5 도로하고요. 인터스테이트 10번, I10 도로를 따라서 설치될 거예요. 이 두 도로가 왜 중요하냐? I5는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쭉 이어지는 엄청난 물류 루트거든요. 그리고 I10은 미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도로예요. 설치될 주도 벌써 정해졌는데요. 캘리포니아, 조지아, 네바다, 뉴, 멕시코, 그리고 텍사스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본거지니까 당연하고요. 조지아는 동남부 물류의 핵심이고, 네바다는 서부 내륙 지역, 뉴 멕시코는 남서부 지역, 텍사스는 엄청난 규모의 물류 거점이죠. 이 5개 주만 봐도 미국 전역의 주요 물류망을 거의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각 충전소마다 충전기가 몇 개나 설치될까요? 최소 4개에서 최대 8개까지 설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각각의 충전기가 최대 1.2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가와트가 얼마나 큰 단위냐면요.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력이 보통 킬로와트 단위잖아요. 메가는 그것보다 1000배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이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세미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큰 그림 중에 일부분이에요. 테슬라의 최종 목표가 뭐냐?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디젤 트럭들이 도로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 트럭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라는 비전이에요. 파일럿의 대체 연료 부문 수석 부사장인 셰넌 스터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북미 운송산업과 우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핵심입니다. 대형 트럭 충전은 우리가 대체 연료 분야에서 탐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확장이며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빠르게 배치하는 이 분야의 리더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서 턴키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 없이 테슬라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세미 충전소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현재 미국 전역에 총 46개의 공공 세미 충전 사이트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46개요. 그것도 대부분이 주요 트럭 운송 루트하고 산업 지역을 따라서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위치 선정이 중요하냐면요. 초기에 전기차 보급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바로 충전소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일반 승용 전기차도 그랬는데 클래스 8 대형 트럭은 말할 것도 없죠. 클래스 8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차량을 무게별로 분류할 때 가장 무거운 등급이에요. 총 중량이 33,001파운드 이상인 차량들이 여기 속하는데요.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그 큰 세미 트레일러 트럭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 이런 트럭들은 배터리도 엄청 크고 필요한 전력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충전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테슬라는 앞으로 테슬라 세미를 5만 대나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5만 대요. 이게 얼마나 야심찬 목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초기 사용자들이 있는데요. 펩시코, DHL 같은 엄청난 회사들이에요. 펩시코는 여러분 다 아시죠? 펩시콜라 만드는 회사인데 음료수뿐만 아니라 프리토레이 같은 스낵 제품도 만드는 거대 식품 회사예요. DHL은 세계적인 물류 배송 회사고요. 이 회사들이 테슬라 세미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벌써 수백만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도로에서 실제 화물을 싣고 달리면서 얻은 데이터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죠. 펩시코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제품을 나르는데 테슬라 세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형 플릿 운영사들이 전기 트럭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공공충전 인프라예요. 회사 차고지에만 충전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장거리 운송할 때는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야 하거든요. 디젤 트럭 기사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전기 트럭도 충전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파일럿이랑 손잡은 게 정말 똑똑한 전략이에요. 파일럿은 이미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트래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트럭 기사들이 원래부터 자주 들르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면 트럭 기사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쉬던 곳에서 충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석이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요. 테슬라가 자기네 차만 충전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조사의 전기 트럭들도 다 충전할 수 있게 오픈했어요. 이게 업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전기차 초기에는 각 회사마다 충전 규격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기 트럭 시장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충전 인프라를 선점하면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른 회사들도 전기 트럭을 만들게 되면 결국 테슬라가 깔아놓은 충전망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충전 서비스 자체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에 처음 설치되는 이유도 명확해요. 캘리포니아는 환경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거든요. 이미 2024년부터 새로 팔리는 모든 대형 트럭의 일정 비율은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회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기 트럭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충전소가 없으면 전기 트럭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테슬라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한 거예요. 텍사스도 재미있는 선택인데요. 텍사스는 사실 석유 산업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말이죠. 그리고 텍사스는 멕시코 국경과 맞닿아 있어서 국제 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 충전 인프라를 깔아놓는 거예요. 이 조지아는 애틀랜타라는 대도시가 있고 동남부 지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해요. 아마존 같은 대형 물류 회사들의 배송 센터도 엄청 많이 있고요. 네바다는 라스베이거스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중부로 넘어가는 길목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뉴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서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상에 있죠. 이 충전 속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12메가와트면요, 대략 30분 정도면 세미트럭의 배터리를 상당 부분 충전할 수 있어요. 트럭 기사분들이 휴게소에서 밥 먹고 쉬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충전이 끝나는 거죠. 디젤 넣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휴식 시간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각 충전소마다 4개에서 8개의 충전기가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계산된 숫자예요. 너무 적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많으면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요. 통계를 보면 트래블 센터에 동시에 주차되는 트럭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범위라고 해요. 앞으로 전기 트럭이 더 늘어나면 충전기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의미는요, 전기 트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전기 트럭은 그냥 미래의 이야기, 실험적인 프로젝트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펩시, 고DHL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수백만 마일의 검증된 데이터가 쌓였고 전국적인 충전 인프라까지 구축되고 있어요. 이 물류업계에서 전기 트럭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 뭐였냐면요.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차량 가격, 둘째는 주행거리, 셋째는 충전 인프라였죠. 차량 가격은 아직도 디젤 트럭보다 비싸긴 하지만 운영 비용까지 따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전기는 디젤보다 훨씬 싸니까요. 주행거리도 테슬라 세미가 완충 시 최대 500마일까지 갈 수 있어서 대부분의 물류 루트를 커버할 수 있고요. 이제 남은 건 충전 인프라였는데 그게 바로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파일럿 입장에서도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지금. 은 전기 트럭이 소수지만 5년, 10년 후에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점점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물류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전기 트럭으로 갈아타야 해요. 그때 충전 인프라를 선점한 타일럿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쉘런 스터길 부사장이 말한 턴키 솔루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파일럿 입장에서는 충전 시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려면 엄청난 전문성과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훨씬 쉬운 거죠.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수만 개의 슈퍼차저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노하우가 많아요. 올해 여름 후반에 첫 번째 사이트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럼 대략 7월이나 8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쯤이면 이미 운영 중인 테슬라 세미들이 이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펩시코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수십 대의 세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트럭들이 새로 생기는 충전소를 이용하면서 또 데이터를 쌓을 거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전소 운영도 최적화될 거예요. DHL도 엄청 적극적인데요. 글로벌 물류 회사답게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요. 2030년까지 물류 차량의 상당 부분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데 테슬라가 미국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46개 사이트가 더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완성되면 미국의 주요 물류 루트는 거의 다 커버가 돼요.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까지, 남부에서 북부까지, 어디를 가든 일정 거리마다 충전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충전 걱정 없이 전기 트럭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의 일부예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단순히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전기차를 만들고 충전 인프라를 깔고 배터리를 생산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고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세미트럭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전기 트럭을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트럭들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트럭을 만들어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차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5만 대라는 생산 목표도 엄청난 숫자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매년 팔리는 클래스 8 트럭이 대략 25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돼요. 5만 대면 신차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거지만 목표 자체가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규모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테슬라가 세미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네바다에 있는 기가팩토리를 확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배터리도 만들고 세미도 조립하는 거죠. 배터리부터 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품질 관리도 쉬워지거든요. 충전 인프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i5와 i10이라는 루트 선정이 정말 전략적이에요. i5는 시애틀에서 샌디에고까지 이어지는데 이 구간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이에요. 다 서부의 핵심 도시들이죠. i10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플로리다, 잭슨빌까지 이어지는데 피닉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들을 지나가요. 이 두 루트만 잘 깔아놔도 미국 물류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테슬라가 다른 제조사 차량도 충전할 수 있게 열어놓으면서 사실상 업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임러나 볼보 같은 전통적인 트럭 제조사들도 전기 트럭을 내놓을 텐데 그들도 결국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테슬라는 충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번 파일럿과의 파트너십이 성공하면 다른 트래블 센터 운영사들도 비슷한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는 파일럿 말고도 럽스디에 같은 큰 트래블 센터 체인들이 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들과 계속 파트너십을 맺어서 충전망을 확대해 나갈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테슬라가 이번에 파일럿과 맺은 계약은 단순히 충전소 몇 개 더 짓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기 트럭 시장의 본격적인 확산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올해 여름부터 i와 i10을 따라 캘리포니아, 조지아,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이렇게 5개 주에 충전소가 들어서고 각 충전소마다 4개에서 8개의 충전기가 설치되고 각 충전기는 최대 1.2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전기 트럭을 충전할 수 있어요. 파일럿의 쉐넌 스터길 부사장은 이게 단순히 충전소 설치가 아니라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고 테슬라의 턴키 솔루션 덕분에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테슬라는 현재 미국 전역에 46개의 추가 세미 충전 사이트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5만 대의 세미를 생산할 계획이고 이미 펩시코와 DHL 같은 대기업들이 수백만 마일의 검증 데이터를 쌓았어요. 이제 전기 트럭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충전 인프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물리업계 전체가 전기화로 전환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테슬라의 이런 대담한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이러브나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